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듯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남양주 지원의 가사 조정위원이시기도 하신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갖추시고 또 방송 출연 경험도 많이 있으신 정현주 변호사님 모시고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서면 받았을 때 네. 어느 정도로 반박하면 좋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네. 저희가 이혼소송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이혼소송이라는 게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돈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약간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얽혀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표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이 실제로 이혼 사건에 제출되는 서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네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위자료가 왜 인정되는지에 대한 어떤 주장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네. 들면은 뭐 외도로 인한 어떤 이혼인 경우에는 자, 이 사람이 언제 외도를 했고 그리고 이 외도의 증거는 이런 것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뭐 폭행을 해서 내가 이 폭행을 원인으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언제 폭행을 했고 또 이 폭행에 대한 증거는 이런 거다. 뭐 진단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위자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 부분이 있는데 재산 분할은 상대방의 재산과 내 재산을 갖다가 다 나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산 분할 명세표를 작성한 다음에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5대5면 반반이고 뭐 4대6, 7대3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양육권에 관해서도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지금 뭐 성별이 어떻고 나이가 어떠한데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양육을 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의 양육 환경은 어떤지 이런 양육 환경이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키울 것이다 이런 그리고 또 아이가 엄마랑 있는지 아빠랑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많이들 이혼소송 과정에서 네. 상대방이 나에게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 나는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외도나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이제 위자료 인정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이제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네. 뭐 내용이라든지 이제 네. 이혼 사유로 거론할 수 있는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자세히 얘기를 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상 위자료가 인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많이들 이제 서면을 받고 이혼 소송 중에 굉장히 많이 흥분들을 하세요. 왜냐면은 어쨌든 내가 지금 비난을 받았잖아요. 비난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이쪽에서 뭐 술이나 도박 문제를 거론을 했다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간섭이라든지 부당한 뭐 요구, 부당한 대우 그리고 뭐 명절에 어떤 일이 있었고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정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판사님이나 조정위원님들은 거의 그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비난을 한다고 하면 별로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아이들의 엄마 아빠인데 앞으로 이제 이혼을 하지만 어떤 뭐 행사라든지 뭐 이벤트가 있으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심한 비난을 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오히려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서면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그런 내용들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상 두 가지 같아요. 외도로 인한 부분과 그리고 폭행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사실상 성격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서면을 보면은 상대가 정신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격이 파탄이다, 뭐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 운전을 너무 심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운전 블랙박스를 내고 뭐 이렇게 아닌 이상 운전 뭐 위험하게 난폭 네. 운전한다 이런 얘기를 주장할 또 입증이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만 사실 얘기를 해도 되는데 뭐 외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자고 있는데 남편이 잠꼬대로 여자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써달라 이제 외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증거가 없죠. 네. 그 증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거 사실. 예, 예. 그렇죠. 이걸 만약에 저희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그런 어떤 비난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공격적인 발언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혼 소송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방대한 주장들이 가득 담겨 있는 네. 서면 종합 선물 세트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의뢰인들께서도 하나하나 꼭 다 반박을 해달라고 네, 요청하시면서 이제 방대한 카톡 내용이나 네. 뭐 친구한테 토로한 내용, 뭐 진술서 이런 것들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굳이 자세히 반박을 해달라고 하시는 그 심리라고 할까요? 그런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희가 그 정도로 이제 반박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최대한 반박을 해드립니다. 네네. 100장이 나올 때까지 서면을 써요. 저희 정말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울한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내 잘못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다 이거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할 때는 사실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헤어질 때는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잘못이라는 거를 굳이 온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이혼이 아니라 남녀 간의 어떤 그 이별이 됐을 때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걔가 잘못해서 헤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헤어졌는지 안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그래 나도 이런 잘못이 있었고 나도 이런 점이 부족했다.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새 출발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듯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합니다. 지금 있는 이 현실보다 이혼했을 때의 삶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끝없이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나의 변호사와 그리고 우리 재판부에서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걸 갖다가 막 집중을 하면 할수록 사실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이게 억울한 마음이에요. 난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혼을 하게 됐다. 이게 기본 뼈대적인 마음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그냥 빨리 이 사람 정리하면 되는 그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에서 어쨌든 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장, 서면에 있어서 어디까지 반박하는 게 적절하고 그러한 반박의 의미 그리고 그 반박을 하고자 하는 어떤 심리 그에 관해서 또 정 변호사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